네, 트랜스폼 PJ. 예, 트랜스폼 연습이라고 하는 페이지는요, 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에다 이제 변형이라는 걸 하는 거지. 제가요, 어, 강남에서 갔던 것 같은데, 어, 집이 비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이제 혼자 집에 일찍 가기 싫어가지고, 극장으로 향했죠. 트랜스포머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에,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뭐, 예, 하여튼간 되게 그 2년 전인가? 하여튼간 그때 본 거예요. 스토리 하나 몰라. 가서 이제 트랜스폼을 딱 보고 있는데 로버트가 주인공이죠? 로봇. 자동차가 로버트가 되고 이제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몰랐는데 갔어요.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고 계속 사람을 찾아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로버트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화인가? 이러고 있다가 끝까지 봤어요. 근데 영화도 뒤지게 길어요. 2시간 2시간 반인가? 되게 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걸 보고 나서 아, 로버트가 참 정교하게 잘 그려졌구나 이런 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구의 기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외계인이라면서요. 네. 우리나라 지구인이 만든 게 아니었어. 그래서 어쩐지 기술이 아주 끝내주죠.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 자동차가. 네. 트랜스포머죠 그게 그 영어잖아. 거의 트랜스포머 할 때 트랜스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변형.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CSS3에서도요 이 변형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박수를 받았어요. 막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막 박수를 받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대단해요. 계속 봐도 또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그런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 거는 코딩이 안 되어 있어요. 미리 보게 이거는요. 네. 뭐 컬러가 흑백되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그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필터 효과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이제 이 이미지가 반대로 보이죠. 당연히 뒤집으니까. 네. 이렇게 뒤집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는데 약간 흐릿하게 해서 얘는 바꿨어요. 이렇게 뒤집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여기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둘이 되게 좋아하는 사이거든요. 보검이 형이 유정 씨 옆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게 변형이 되는 거죠. 네, 변형.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는 뭐냐? 너는 절로 가. 밑으로 내려.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걸 트랜슬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효과. 또는 어떤 효과가 있냐? 돌려버려요. 얘를 사정없이 돌릴 수도 있어요. 로테이트. 네, 사정없이 로테이트를 시키는 거죠. 네, 꼭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거 같죠? 네, 이런 로테이트를 또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것도 있어요. 이거 스키우라고 그래요. 네, 스키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스케일 전 너무 좋아요. 스케일. 거의 완벽해. 네. 이 스케일을 지금 2배로 한 거거든요, 이게. 0.5배에서 2배로 늘린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약간 0으로 하면 완전히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떤 거 크기를 만들어 놓고 사이즈를 전부 픽셀로 줬는데 어디에 갖다 놨더니 너무 커. 또는 어디 갖다 놨더니 너무 작아. 걔를 조금 축소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트랜스폼의 스케일 쓰시면요 정말 좋아요. 일일이 하나씩 원래 고쳐야 되잖아. 사이즈를 막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축소 확대 비율을 살짝 조정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아주 좋아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스케일.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어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여러 가지 변형을 뭐 스큐, 뭐 로테이트, 뭐 X축, Y축 따로 뭐 이런 걸 한꺼번에 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줘서 변형을 줬더니 이렇게 변형이 된다. 고생 많았다. 어지럽지? 다시 돌려보내줄게. 딱 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지 뒤집듯이 아까 이거랑은 달라요. 여기 첫 번째 거는 뒤집으면 이미지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앞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려면 약간 코딩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코딩하는 거죠. 앞면에는 보검이, 뒷면에는 유정이 이렇게. 앞면에는 보검이, 뒷면에는 유정이.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응용을 하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진짜 응용을 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쓴 사이트를 만들면 되지. 스타벅스가 지금 되게 오랫동안 이게 있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사이트 중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개편이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있었어.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네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해가지고 뭐 그죠 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앞뒤로 뒤집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뒤집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거 만드는 거는 갖다 놓고 적용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스타벅스 연습까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트랜스폼은 여기 제가 드린 파일, 인덱스 파일 있고요. 이걸 띄워보시면 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 자, 소스 코드 다운로드 가겠습니다. 지금 트랜스폼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부터 쭉 있고요. 네, 트랜스폼 연습. BG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네, 이 드라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백그라운드를 깔아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적절히 크기도 주고 뭐 보더 레디우스도 줘서 뭐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반투명 배경까지 하고 전체 부분 박스는요 1500으로 맞췄고요. 요거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맥스 위드스를 80%로 맞춰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1500에 맞은 영어토를 유지를 하고 100픽셀을 줬지만 어쨌든 마영호씨 가운데 오는 거를 이렇게 큰 박스에다 주고 맥스 위드스를 이렇게 퍼센트로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크기가 80%대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퍼센티지로 바뀌어요, 얘가. 그래서 그 전에는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작아지면 툭툭툭툭 떨어져요. 네. 뭐 그런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심각한 설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네. 전체 부모 박스. 이제 구조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 요소 플로 태제하기가 돼 있는데 왜냐면 div가 200 곱하기 200짜리고요. 마진은 양쪽에 44픽셀 좋고 플로 레프트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흐르게 div 박스가 돼 있어요. HTML에 가서 여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미지 들어가 있는 div 박스인데 얘네들이 원래 옆에 못 오죠? 네, 옆에 못 오는데 옆에 줄줄줄 흘러가게 만든 거고요. 그럼 이 컨트 박스가 div 박스의 플로팅을 마지막에서 끊어줘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 거. 네, 그래서 좀 전처럼 여기에다가 끊어두는 장치 애프터를 했습니다. 컨트 밑에 애프터. 이거는 이제 이해되시죠? 네. 디스플레이 블럭, 컨텐트 being a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 그럼 div 옆으로 흘러가게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미지를 박스에다 맞췄어요. 가로 100%, 세로는 오토, 보더 레디우스 50%, 동그랗게. 이미지를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딱지처럼 동그랗게.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설정된 거 보시면 이미지 맞춤 여기 51번째 라인, 52번째 라인 보고 있어요. 네, 라인으로 추적해서 보세요. 그런데 똑같은 보더 레디우스인데 앞에 웹킷이나 모즈라고 이렇게 코딩을 밑에 같은 것 같은데 밑에 또 쓴 경우가 유지 보수하는 코드 또는 조금 전에 예전에 코딩됐던 걸 가서 보면 이런 게 되게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요즘은 잘 안 쓰는 경향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간에 보더 레디우스가 처음부터 나왔던 그 속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중간부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애매한 버전에서 지원했던 브라우저에서는 앞에 이런 접두어를 넣어줘야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이걸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냐면요. 애매한 버전, 옛날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오페라도 그렇고 업데이트가 엄청 잘 돼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얘가 체크하고 있다가 새로운 버전 나오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그 MS 거 MS 익스플로러는 업데이트 자체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뭐 떼어낼 수도 없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요즘 업데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 예전에 애매했던 버전은 지금은 구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안 쓰는 경향도 있지만 예전에 그 애매한 버전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능이 이 디자인이 먹히게끔 하려고 벤더 프레픽스라고 하는 요거예요. 벤더가 협업하는 회사들을 벤더라고 해요. 네, 벤더. 나랑 같이 일하는 회사들을 벤더라고 하고 회사 가면 김대리 벤더 요즘 잘 관리하고 있나 이런 말들 해요.
벤더.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하는 다른 회사들을 벤더라고 해요. 벤더 프레픽스. 그래서 접두어라는 말이고 프레픽스가요. 그래서 브라우저 제조사를 벤더라고 하고 CSS 속성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보더 레디우스 그럼 무조건 웹킷 모듈을 무조건 그냥 쓰는 거냐? 아니. 제가 여기 링크 안 걸어놨나? 아, 링크는 안 걸어놨구나. 한번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이건 딱 한 번만 말씀드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더블3 스쿨스에다가 제가 보더 레디우스를 한번 검색을 딱 해볼게요. 보더 레디우스 프로퍼티라고 속성이 나오고요. 네, 이게 태고 쪽부터 지원됐을 리가 없는 속성이에요. 동그랗게 만드는 거는 중간에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쭉 설명해 놓고 얘가 밑에 내려가면 이런 게 있어요. 브라우저 서포트란 파트가 밑에 보면 꼭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봐봐. 크롬 브라우저 다 지원을 하는데 어느 버전부터 지원했는지가 밑에 나오는데요. 5.0부터 완벽하게 지원했고요. 그 익스플로러는 9.0 버전부터, 파이어폭스는 4.0부터, 사파리는 5.0부터, 그리고 오페라는 10.5 버전부터 지원을 했대. 이 코드를. 그런데 밑에 보면 4.0이라고 해놓고 웹킷 써놨죠. 요 전 버전이 3.0 버전에서 모즈라고 했죠. 5.0이 아니라 그 전에 3.1 버전에서 얘는 웹킷이라고 했죠. 아, 이런 말이 있는 경우에 이런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코딩을 할 때 접두어를 써주시면은 이 버전의 브라우저들에서도 이 코드가 먹힌다라는 말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버전들을 굳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애매한 시절에는 이런 코드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즘 업데이트가 워낙 잘 돼서 이 버전을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게 써져 있는 경우에 쓰는 거지 무조건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경우에 내가 보안 코딩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는 전문가라고 그랬죠.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접두어를 모르고 가서 이게 뭐지? 지워야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예전에 보안 코드를 한 거다. 보완해서 코드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벤더사별 접두어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웹킷은 크롬 브라우저하고 사파리를 뜻하고요. 아까도 여기 제가 검색했을 때 웹킷이란 말이 달려있는 애들은 크롬하고 사파리일 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크롬과 사파리로 웹킷을 가지고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롬 알죠? 크롬. 네. 크롬과 사파리로 네, 웹킷을 가지고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즈는요. 파이어폭스가 MOZ거든요. MOZ. 모질라 불려우. 네, 불려우가 뭐가 이렇게 모질라? 네. 그래서 모질라 불려우 네, 파이어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는 O 이렇게 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약에 지원하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 MS라고 써요. 앞에다. 그래서 대시를 앞뒤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네, 벤더사별 접두어를 그냥 알고 계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 딴 데서 얘기 안 해요. 이거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찍고 갑니다. 네, 심각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두시는 얘기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요 어디에다가 지금 트랜지션 줬냐면 이미지에다 트랜지션 줬어요. 이미지가 그 트랜스폼을 바꿀 때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그려지라고. 그래서 0.6초라고 공통으로 다 이미지에다가 다 줬어요. 이미지에다가 트랜지션을 줬고 트랜스폼이 바뀔 때 적용되라고 썼어요. 자, 그 트랜스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랜스폼은 뭐냐? 변형. 그죠? 트랜스포머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드린 것처럼 변형이에요. 자동차가 로봇돼. 얘는 이렇게 모양이 뭐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요소의 크기, 회전, 이동, 기울임 등 변형을 하기 위한 속성. 2D, 3D 지원이 되고요. 3D 설정을 해놓고 변형을 하면 3D로 보이게 해줘요. 얘가요. 3D는 따로 코딩 해볼 거고요. 지금은 2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Y. 자, Y축 회전이 있어요. 이제 회전부터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가 이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틀려지겠죠. 반대로 돌면은 마이너스, 이쪽으로 돌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축에 따라서 회전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트랜스 1 호버 마우스가 이 박스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미지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박스를 돌리는 걸로 처음에 이 예제 만들 때 얘를 그냥 이미지를 안 돌리고 얘를 돌리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었어요. 왜냐면요. 이거 2D고 두께가 없거든요. 돌 때. 그러니까 얘가 이 박스를 내가 이렇게 마우스 오버시에 이렇게 마우스가 딱 올라갔을 때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Y축으로. 그럼 얘가 중간 회전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탁 날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럴 때 두께가 있을까요, 얘가? 두께 없어요. 얘는. 두께가 빵이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돌다가 갑자기 얘가 좁아지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마우스 오버 상태가 마우스 아웃 상태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오버 상태죠? 다시 돌다가 없어지면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가 돌았다가 그럼 얘가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래요. 막 미친 애처럼 막 튀어요. 따다다다. 그래서 얘를 주인공을 이미지를 돌리는 걸로 해주셔야지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박스는 안정적으로 있고 그 안에 동그랗게 만든 이미지가 돌게 만들어주면은 이벤트는 이 박스가 먹어주니까 이벤트 영역이 안정적으로 영역이 확보돼 있으니까 괜찮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돌리는 걸로 내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도 설명드렸고요. 자, 돌려봅시다.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트랜스폼 TF예요. 이렇게 써보세요. TF. TF 하면 트랜스폼이 나오고요. 로테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한 번에 써가지고 그 emit abbreviation 줄여쓰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로테이트는 R이죠. 네. 근데 로테이트인데 Y축 로테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트랜스폼 로테이트 Y잖아요. 네. 워낙 길어요. 이게 다 잘 먹히는 애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안 먹히는 속성도 있어요.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TFRY라고 쓰면 트랜스폼 로테이트 Y축 로테이트예요. 이게 Y축으로 돌려요. 네. TFRY.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앵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각도예요. 그래서 15도다. 그럼 15DEG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각도는 DEG. 위에다 써놨죠? DEG. 각도는 DEG. 그래서 몇 도 돌리냐?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싹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180 DEG 하시면 180도 도는 거죠. 180도. 180 DEG를 돌려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트랜스폼에 관련돼서 트랜지션을 내가 먹여놨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는 0도에서 180, 기본값은 0도로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띄워 놓으셨죠? 돌죠, 이렇게. 전 좀 크게 해놓을게요. 아이고. 전 일부러 좀 당겼어요. 이렇게 돌죠? 네. 반대로 잘 들어갑니다. 이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이거 여러 해 동안 얘가 이 브라우저 업데이트 되면서 얘 작동하는 걸 계속 봤을 거 아니야. 이게 예전에는 조금 도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우두두둑 이렇게 약간 화면이 우두두둑 하는 느낌이 들면서 돌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돌아요. 네. 그리고 이거 돌 때 칼라 흑백을 약간 반대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기회에 또 이걸 필터를 해야지. 필터를 딴 데서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예제를 안 하면 필터 안 하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필터를 같이 할게요. 자, 필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좀 밑에 내려가시면요. CSS 필터 속성이 있어요. 흑백, 흐림, 세피아, 명암, 채도 등 출력 이미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거 옛날에 안 됐던 거거든요. 이거 안 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W3 스쿨스 여기 보고 있죠? 요거 다 포토샵으로 했어야 됐던 건데 지금은 필터라는 걸로 아주 잘 표현됩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코드는 이렇게 써요. 요 이미지에다 필터 콜럼 블러 그러면 흐림 효과 이런 거거든요. 블러. 네. 아무것도 안 주면 넌이에요. 넌. 아무것도 안 주면 이런 이미지예요, 원래.
원래 이런 이미지인데 블러 5픽셀 이렇게 픽셀 단위로 주면 5픽셀 상관으로 이미지를 좌우로 흔들어서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흐리게. 그래서 이 수치를 바꾸시면 다른 수치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좀 덜 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여기 정해놓고 보라고 이제 샘플링이에요, 이거는요. 브라이트니스 200%. 자, 100%가 기본이겠죠?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이렇게 브라이트니스를 더하면 이렇게 환해져 버리죠? 네, 컨트라스트 200%. 두 배로 컨트라스트를 퍼센트를 줬네? 그럼 컨트라스트, 대비 효과. 좀 색깔 차를 확 시키는 게 대비죠. 컨트라스트. 이것도 퍼센티지 수치를 자세하게 주시면 세세하게 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섀도우 효과도 필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드랍 섀도우. 그래서 88 X축 Y축 블러색 똑같아. 이미지에다 줬는데 우리가 그 텍스트, 그 박스 섀도우 뭐 이런 섀도우 줬을 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은 회색 이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을 100% 주면 완전 흑백이고요. 50% 주면 색깔이 반만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 로테이트. 휴가 색상이거든요. 색상 로테이트라는 거는요. 요 각도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주는 그 뭐지? 색상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색상은 어떤 톤으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각도 DG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버트 이거 인버트 뭔지 아시겠죠? 그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 필름 현상지를 감광진가? 그거 보면 이렇게 반대로 보이잖아. 하얀 화면은 검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색깔이 반전돼서 나오죠. 네, 그게 인버트예요. 인버트. 그 다음에 오파시티. 네, 오파시티. 투명도. 약간 투명하게 하면 지가 흰색이면 흰색 묻어 나오고 검은색 배경이면 검은색 묻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배경이 비쳐 보이는 게 오파시티인데 이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CSS의 필터의 오파시티도 있지만 그냥 오파시티라는 속성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요거 1, 2, 3, 4로 쓰면 굉장히 색이 진해지지. 채도가 올라가는 거죠. 세츄레이트. 세피아. 네, 세피아 컬러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랑 브라이트니스 두 가지 이상 쓰려면 띄어쓰기로 하시면 두 가지 이상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 여기 가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흑백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네, 첫 번째 거. 필터. 네, 필터 나오죠? 네, 필터에 보면 여러 가지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 중에 그레이스케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완전 흑백은 100%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필터 변경 흑백. 그래서 마우스 오버 시에 이미지가 흑백으로 쫙 바뀌는 거죠. 지금 트랜지션은 그 트랜스폼에만 먹혀 있어가지고 흑백은 올라가자마자 바뀌어요. 지금 사실 보면 올라가자마자 바뀌어요. 얘도 트랜지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트랜지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트랜지션에다가 이 필터도 먹히게끔 해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다 동시에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지. 바꿔볼까? 트랜지션 중에 프로퍼티라는 항목에 올. 그 원본에는 내가 올이라고 안 해놨어요. 둘 다 동시에 흑백까지 같이 바뀌고. 근데 별로 티는 안 난다. 이걸 바꿔도 티는 별로 안 나는데 쓱하니 바뀌어요. 쓱하니. 네. 이거는 저기 뭐야 트랜지션 대상을 그 필터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필터 변경도 포함시키려고 다 all로 바꾼 거예요. 얘만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회전이 있겠죠? 이 X축 회전은요, 제가 그 단축에서 쓰는 걸 잘 보세요. 위아래로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네, 위아래로 뒤집어야 되니까 X축 뒤집는 거죠. 그 밑에 거는. 그래서 transform TF예요. transform rotate X니까 RX. transform rotate X. TFRX. 그러시면 transform rotate X가 나오죠. X축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앵글이 나오고요. 각도는 역시 뒤집기 180도까지 돌려보겠습니다. 디그리를 줄여서 DEG라고 쓴다. X축 회전.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질 때 아까 우리가 필터 여기다 한번 줘볼게요. 필터 중에 블러 줘볼까요? 흐리게 하는 거? 블러를 뭐 2픽셀. 이건 이제 픽셀 단위를 높일수록 그 1픽셀 흔들리냐 2픽셀 흔들리냐 흐림 정도가 틀려져요. 근데 이미지만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박스 자체를 주시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필터 바뀌죠? 흐리게 바뀌죠? 이렇게 흐리게 올리면 네, 그리고 뭐 2개 이상 줄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띄어쓰기도 더 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줘보시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적용되시죠? 네, 지금 적용된 건 한번 푸시해서 한번 싱크 한번 마치고 내려갑니다. 자, 이건 쓱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트랜슬레이트. 자, 트랜슬레이트 하면은요, 여러분들 뭘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트랜슬레이터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트랜슬레이터는 뭐지? 트랜슬레이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이게? 트랜슬레이트. 통역, 번역 이런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검색하시면. 이 단어 자체가 번역하다, 통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터 하면 번역가, 통역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위치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동시키는 게 트랜슬레이트예요. 그걸 갖다가 얘네는 옮기다 이런 뜻 있잖아. 봐. 통역 번역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바꾸다, 옮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옮긴다는 뜻, 위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는 단위는 픽셀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퍼센트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트랜슬레이트 X 그러면 X축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이고요. 정말 많이 써요, 이거요. 기준점은 요소의 왼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 단위를 쓸 경우에 기준은 요소의 가로값이 되겠어요. 만약에 얘가 이만했어. 그래서 여기 요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다 그러면은 얘 가로 크기만큼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여기 와 있겠지.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있겠지. 이런 거예요. 퍼센트를 쓰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세 번째 거에 마우스 오버시. 요거. 고거미. 지금 약간 이렇게 해놓고 고거미가 여기 오게 해야지. 고거미가 이쪽 유정이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트랜스폼 TF 트랜슬레이트 TFT 하면은 트랜슬레이트 나오거든요. X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 TFTX 워낙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나오지? 네, 그래서 여기 깜빡거리지. 네. 예를 들어서 그 100픽셀 이렇게 하시면요.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100픽셀. 그러면은 왼쪽으로 밀리는 거죠. 100픽셀만큼 미는 거예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확인. 그지? 100픽셀. 이쪽으로 100픽셀. 아, 그럼 반대쪽으로 미는 건 뭐야?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부호만 바꿔주시면 반대로 가겠지. 이러면 반대로 가요. 이렇게. 반대로 가죠? 네, 근데 이제 퍼센트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0%. 그리고 뭐 항상 퍼센트 단위는요, 뭘 기준하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 퍼센트 단위를 쓸 경우에 기준은 요소의 지금 대상, 나의 가로 크기가 되는 거죠. X축이니까. 가로 크기의 절반만큼 이동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된 걸 보면 자기 크기의 절반이고요. 만약에 200%다. 그러면은 내 크기의 2배만큼 가는 거예요. 내 크기의 2배. 하나, 둘. 많이 가겠네. 그러면. 많이 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 크기, 지금 이동된 거를 보면은 얘 크기의 2배잖아. 하나, 둘.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 2배만큼 갔잖아. 2배 이동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 수치를 쓰시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로 반대로 마이너스 50%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 그러면 내 크게 절반만큼 반대만큼. 네. 지금 요거에 대한 것만 밑에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냥 샘플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 이동 이렇게 있으면 이제 Y축 이동도 있겠지. 자, Y축 이동도 한번 해보실래요? 자, X축 이동, Y축 이동 쑥쑥 내려가 봅니다. 똑같아요. 방향만 Y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쓸 경우에 기준은 위드스가 아니라 선택 요소, 그 대상 요소의 하이트 값이 되겠죠. 내 높이 값의 절반,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얘는 아까 샘플에서 아래쪽으로 밀었나? 네, 아래쪽으로 밀어볼게요. 트랜스폼 TF 트랜슬레이트 T TFT 트랜슬레이트 Y니까 Y까지 딱 찍으시면은 Y 네 Y축으로 이중에 TFT Y TFT Y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 네 엔터 딱 치시면 여기까지 나오죠? 이거 대소문자 다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나 Y는 여기 앞에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트랜슬레이트 Y 대문자예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만약에 100% 내겠다. 그럼 일빵빵 퍼센트 이렇게 쓰면 내 크기의 크기만큼 밑으로 100%. 얘도 뭐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고 픽셀 나면 픽셀만큼 가겠지. 뭐 그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퍼센트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얘는요. 되나요? 네, 아래쪽으로 밀어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 계신 분은요, 이렇게 밀어볼게요.
그 다음은 동시에 쓰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이 써요.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콤마로. X축, Y축.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네, 픽셀 퍼센트 쓸 수 있고 퍼센트를 쓸 경우에는 위드스와 하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동하고 플러스는 오른쪽 아래쪽 또는 마이너스는 왼쪽 위쪽으로 가는 거다. 이동 방향은.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얘를 어떻게 가게 하시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렇게 이동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TFT 하시면 돼요. 요거 쓰실 때 TFT 하시면 돼요. 트랜스폼이 TF죠? 트랜스폼. TFT. 그럼 끝났어. 한꺼번에 나와요. TFT까지만 쓰면은 X, Y축을 안 쓰면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엔터를 팍! 여기서 X부터 딸랑 깜빡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반대 방향으로 X축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약 2배 정도 이동했다. 그러면 내 크기의 절반? 2배? 마이너스 200% 그리고 탭 하시면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요. 탭. Y축으로는 위아래는 내 크기만큼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럼 100%. 픽셀로 주면 픽셀만큼 이동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적용할 때 내가 잘 몰랐다 그러면 숫자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넣어보시고 그때 가서 아 이거였지 라고 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트랜슬레이트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확인. 그죠?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어서 올라가면 밑으로 쫙 칸이 빠집니다. 네, 그게 이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아까 레코드판처럼 돌았던 게 로테이트거든요. 아, 이건 너무 좋아. 우리가 이거 로버트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 로테이트 쓸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자, 그래서 원형 회전. 자, 각도의 숫자가 양수이면 시계 방향, 옴수는 반시계 방향.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회전축은 정중앙. 트랜스폼 오리진이라고 트랜스폼 할 때 오리진이란 요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걸 쓰시면 회전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려봐. 자, 트랜스폼 로테이트 R 이렇게 쓰시면 TFR 로테이트 X는 X만 더 쓰면 되고 Y는 Y만 더 쓰면 되고요. 로테이트를 평면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로테이트까지만 쓰시면 끝. 각도도 그 다음에 로테이트 엔터 탑. 그러면 트랜스폼 로테이트 앵글. 앵글이 각도예요. 자, 각도를 매우 많이 줘보겠습니다. 5432 DEG. 어마어마하게 돌려보려고. 360도도 아니고 5432도를 돌려보겠습니다. 마음대로 돌려보는 거지 뭐. 많이 돌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를 올리면요. 너무 빨리 돌거든요. 내가 0.6초로 잡아놨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여기 가서 마우스를 올리면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5432 각도를 막 순식간에 돌거든요. 천천히 돌게 해볼게요. 시간만 늘리겠습니다. 시간만. 트랜지션 시간. TRS 트랜지션 시간. 시간은 듀레이션이거든요.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찾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시간을 내가 10초로 했다 그러면 10초 동안 마우스 오버시 10초 동안 도는 거예요. 마우스 오버시 10초 동안 돌아주세요. 그지? 돌지? 오버시가 10초고요. 나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0.6초 동안 돌아가죠. 네, 그겁니다. 오버시가 10초인 거예요. 오버에다가 10초를 걸었으니까 듀레이션.
트랜지션이 세 가지가 프로퍼티, 듀레이션, 그죠? 딜레이 이런 거 따로 줄 수 있어요. 속시이즈 할 때. 이터레이션 카운터. 그 다음에 회전축 변경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올 때는 회전축을 변경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값이 센터거든요. 트랜스폼 오리진을 줘가지고요. 회전축을 바꿔볼게요. 좀 이따가 이거가 끝나고 로버트 팔 흔들게 하고 그 다음에 돌게 하고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러면 로버트 팔이 이렇게 여기 위에 쪽을 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이빠이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축을 바꿔야 돼요. 축은 정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원래. 네. 그래서 여기다가 트랜스폼 오리진 TF5 이래야 되나? TF 오리진 트랜스폼 오리진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TF 트랜스폼 오리진 그래가지고 기본값은 센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를 쓰게 되면 가로 세로 값이 돼요. 그래서 내가 픽셀로 가면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원래 센터가 잡혀 있다고요. 이렇게 센터 가운데 정가운데가 딱 잡혀 있는데 원래 중심점은 항상 중앙이 잡혀 있어요. 그게 바로 센터예요. 센터. 그런데 레프트나 라이트를 가로축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중심점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 맨 위나 맨 아래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몇 픽셀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축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0픽셀이다. 그럼 100픽셀이라고 쓰면 X축으로 100픽셀, Y축으로 만약에 200픽셀이다 그러면 200픽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중심점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200픽셀 이렇게 100픽셀, 200픽셀 하시면은 그렇게 이동도 돼요. 그 다음에 퍼센트를 쓰겠다 그러면 정 가운데까지 이동시키는 게 50%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로로부터 50%, 세로로부터 세로축으로 반까지 오는 게 50%예요. 퍼센티지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가로, 세로를. 그래서 한번 매겨볼게요. 여기다가 오른쪽 아래로 바꿔볼까요? right bottom. 그러면 이 얘기예요. 지금 박스가 이미지 박스가요. 이 박스의 오른쪽은 여기죠. 아래는 여기죠. 여기로 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할 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휘둘려서 돌겠지. 여기를 축을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 그렇다고요.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그죠? 오른쪽 아래가 폭이 축이 돼서 돌죠? 10초 동안 이렇게 놓았어요. 여기다가 놓으면은 그죠? 원본에다가 내가 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퍼센트나 픽셀 같은 걸 써가지고 특이한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200짜리지? 그러면 한 70 픽셀 X축으로 Y축으로 한 90 픽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픽셀로 해주시면은요. X축으로 70 픽셀만큼 Y축으로 90 픽셀만큼 거기에 점을 딱 찍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회전 축을 그렇게 한다고. 축을 바꾸는 거 축을.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축으로 가겠지. 지금 다 해보는 거야. 맞죠? 여기 돌리는 거 봐봐. 내가 찍은 점이 딱 여길 중심으로 도는 거지. 그 찍은 점을 중심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센터가 기본값이에요. 센터. 좀 전에 줬던 값들은 뭐 퍼센트로 보낼 수도 있고요. 25%, 75%. 그러면 축을 바꿨기 때문에 또 도는 게 좀 달라지죠? 축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센터가 기본값이고요. 센터가. 좀 전에 줬던 거 전부
좀 전에 줘봤던 값들 써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만약에 안 쓰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값으로 센터가 나옵니다. 회전축 변경해 볼 수 있다는 거. 네, 여기 따로따로 주석을 달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세 개는 주석을 달아놓을게요. 가운데로 지금 돌릴 건데 이 축을 바꾸면 하나씩 주석을 풀어보면 중시점 이동이 됐구나라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 이제 밑에 7, 8, 9, 10 4개만 더 해보고 우리 이제 그 로버트로 가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네. 스큐라는 애가 있어요. 스큐는요, X축, Y축으로 기울이는 건데요. 뭐 이런 거죠. 사각형은 원래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울이면 X축 기울이면 이렇게 되겠지. 네. Y축으로 기울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스큐가요. 그래서 X, Y축으로 기울이는 게 있고요. 한꺼번에 쓰는 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기울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기울이는 게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한쪽으로만 기울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스큐 요렇게 할게요. 스큐 여기 위에는 꼭 그렇게 써놓으면 스큐 한꺼번에 쓴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스큐 x, y축 기울임해서 스큐 x, 스큐 y가 있는 겁니다. 요거 스큐 가로 쳐놓고 각도 쓴 건 지우세요. 7번 스큐. 자,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스큐를 쓰는데 스큐도 줄임말이 이게 트랜스폼이 TF잖아요. 줄여서 쓸 때 TF. TF 뭐 S 하면 스타일 나오고요. SK까지 써도 안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편해요. 스큐 한 다음에 스큐 하고 싶죠. 그러면 스큐는 여기 콜론에서 나오는 데잖아요. 콜론까지 쓸 수 있고 SK 하시면 스큐 나와요. S만 쓰시면 스케일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TFS 하면은 스케일까지 안 나오지 이것도. 네, 그러니까 콜론에서 쓰시면 이렇게 나와요. 콜론 뒤에 거 잘라서 이거 보여주거든요. 스큐는 SK까지 스큐 나오고요. 스큐 뭐 X, Y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Y축으로 하겠다. 그러면 Y까지 치면 Y가 나오고 X만 치면 X로 넘어가요. 줄여서 쓰는 건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안 나올 경우에. SK, Y. 그럼 뭐 어차피 지금 Y가 선택이 되어 있네. 각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우스 오버시. 이렇게 찌그러지네? Y축으로.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사각형이 아니라서 지금 더 그려 보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얘를 찍어가지고 보도 레디우스 풀어볼까? 네, 사각형으로 봤을 때. 알겠지? 스큐가 좀 더 정확하죠? 네, 이렇게. 30도. 마이너스 30도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30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스큐. 네, 마우스 오버시.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바꿔보시면 되겠고요. 네, 필요할 때 해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있겠죠, 스케일. 네, 그래서 처음에 요거 스케일은 지나갈게요. 그 스케일은요, 한꺼번에 배수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아예 스케일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X축, Y축으로 따로 늘리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축별로. 그래서 배수가 1보다 크면 확대, 1보다 작으면 축소. 그래서 0.5 축소죠. 그래서 축소 한번 해볼게요. 원본에다 축소하고 원본을 하나 더 코딩하는 거예요. 원본을 축소하고 오버시의 2배로 확대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트랜스폼 S 하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럼 콜론 S 하시라고요. 스케일. 축소 확대. 이거까지 하면 나오나? 네. 거기까지만 해놓고 볼게요. 이렇게. 스케일. 맞지? 0.5. X, Y축을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두시면 두 방향이 다 먹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스케일을 바꿀 수 있어요. 0.5. 0을 생략한 거지. 이렇게 하시면. 스케일. 그래 놓고 축소가 되는지 한번 확인. 작아 보이면 축소된 거죠. 축소됐어요. 마우스 오버시 확대. TF, S, 스케일 2배. 다 나와가지고 좀 불편하네. 한꺼번에 쓰시면 전체가 X, Y 축으로 2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쓰시고 2배. 그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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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Y축으로 따로 줄 수도 있어요. 한쪽만 늘어나게 하는 거는요. 스케일 X.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하면은요. 한쪽으로만 늘어나요. 이렇게. 그죠? 한쪽만 늘릴 수도 있어요. X라고 안 하고 Y만 쓰시면 한쪽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XY축을 다르게 좀 전에 여기 콤마가 나왔었잖아요. X축으로 2배, Y축으로는 3배 늘리겠다. 그러면 2배, 3배. 이렇게 따로 콤마 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냥 2배로 일단은 씁니다. 뭐 이렇게요? 아주 쓸만한 놈이고요. 그냥 복합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9번이 복합 적용이거든요. 복합 적용.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주고 싶은 거를 다 주면 다 먹힐 수도 있고 부딪혀서 잘 안 먹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복합 적용을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합 적용을 하려면 트랜스폼 TF 한 다음에 엔터 치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을 내가 늘려보겠다. 스케일은 2배로 늘어나는데 트랜슬레이트는 T만 쳐도 트랜슬레이트 나오거든요.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마이너스 200%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얘가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그리고 한 칸 띄고 네, 로테이트 X축 RX 로테이트 X 각도는 1200DEG 네, 많이 돌린 거예요. 로테이트 X축 스큐를 해볼까요? 스큐 XY 스큐 한 번 해주는 것도 있네. 이거 안 나왔었는데 스큐 XY 50도 찌그러뜨린 거야.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로테이트를 맨 뒤에다 놓을게요. 로테이트 R 로테이트 아니 X가 왜 나오냐? 로테이트 5300 DEG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 개가 좀 같이 적용되는 거야. 스케일도 바꿔라, 트랜슬레이트 위치 이동도 해라, 자기 크기에 2배, 1배로 해가지고 윗방향, 왼쪽 윗방향. 그 다음에 X축으로 늘려라, 그죠? 로테이트 돌려라, X축으로 돌려라. 그 다음에 스큐 찌그러뜨려라, 50도만큼 X축으로. 그 다음에 로테이트 해라, 평면 방향으로 돌려라, 5300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돌려라 해주시면 얘가 이제 돌리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짧으면 안 되겠지. 돌아가는 장면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T 트랜지션 듀레이션 TRS 듀레이션 트랜지션 듀레이션 TRSD 듀레이션 시간 20초 시간만 따로 늘렸어. 네. 뭐 그거까지 왔으면 이제 다 오지. 그래서 얘가 쫙 늘어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아마 찌그러져 가지고 올리면 원래 해상 들어볼까? 원래 해상 쭉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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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마우스를 빼면은 다시
순식간에 돌아오겠지. 가는데 20초 걸린 거야. 내가 20초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적용해도 되는 거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게 여러 개를 주다가 뭐가 내가 의도된 효과하고 다르게 충돌이 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 이미지 뒤집기만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로 한번 응용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이제 앞뒤 뒤집기 한번 해볼게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남았어요. 앞뒤 뒤집기는 뭐냐면요. 이미지가 두 개가 있고요.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가 있고요. 얘네 둘을 한 자리에다가 1번과 2번이 여기 한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이미지, 2번 이미지를 반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얘가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럼 안 보이겠지?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놔.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몇 도야? 이게 몇 도야? 이게 180이잖아. 그럼 이거 몇 도? 90도죠? 다 아는데 얘기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월요일이라 출력이 안 되는 거지? 90도지? 자, 90도. 좋아요. 90도. 그러면 얘를 90도로 돌려놓고 1번 이미지를 이렇게 1번 이미지가 먼저 보이고 있다가 1번 이미지가 90도를 돈 다음에 이 이미지가 원래 보이는 위치로 0도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 돼. 1번이 90도까지 돌고 2번을 90도 했던 애가 0도로 다시 돌아오면 1번 이미지가 접어지고 2번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순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뒤로 있는 이미지 뒤집기는요, 세팅은요, 한 박스 안에 이미지 두 장이 있으므로 겹치게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준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앱솔루트끼리는 서로 겹친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나중에 그려진 녀석가 위에 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ML 가서 보시면 이미지가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유정이, 네. 밑에 있는 건 보검이. 보검이 밑에다 둔 이유는 앱솔루트를 쓰면은 나중에 온 게 위에 오거든요. 얘를 위에 오게 일단 해놓고 뒤에 건 어차피 돌릴 거라서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순서상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지금 현재는요 두 개가 그냥 펼쳐져 있거든요. 펼쳐져 있죠? 네, 두 개가 그냥 펼쳐져 있어요. 겹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둘이 겹쳤는데 나중에 온 게 위에 보검이가 위에 오게끔 되겠죠? 앱솔루트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젠틀한 상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이미지를 겹치게 한다. 여기 잠깐 다 써놨어요. 네, TRS 10번이거든요. 그게 네, 트랜스 10번 이미지 앱솔루트 이렇게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얘가 무지하게 커져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보실 분. 얘가 왜 이미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클까요? 두 개가 겹쳐져 있긴 한데 두 개가 무지막지하게 커져 있어요. 그러면 위치를 정할 때도 부모를 얘가 찾잖아요. 위치. 근데 크기를 우리가 지정할 때 이미지 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이 이미지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이미지 100%로 되어 있어요. 컨트 밑에, div 밑에 이미지가 위드스 100%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를 쓰면은 기준을 얘가 찾기 시작해요. 픽셀이면 고만하게 나오겠지만 퍼센트의 기준은 누구냐면 부모 자격이 있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앱솔루트를 내줬는데 이 트랜스 10번에다가 내가 앱솔루트를 줬잖아요. 얘 이미지한테 앱솔루트를 줬잖아. 그럼 얘 부모를 찾으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포지션을 누가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얘 위에 포지션을 누가 가졌는지 볼게요. 트랜스 10번에 포지션 없어요? 얘를 싸고 있는 컨트에도 포지션 없어요. 결론적으로 바디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바디는 당연히 포지션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고미는요. 보이는 화면만큼 커져 있는 거. 보이는 화면만큼 커져 있는 거.
아시겠죠? 네? 보이는 화면만큼 커져 있잖아. 내가 T0, L0, 탑0, 레프트0 딱 해놓으시면요. 보이는 화면만큼 커져 있잖아요. 가로 크기가. 맞아요? 이런 것도 이유를 다 알면 우리가 보다 전문가인 거야. 커졌네. 몰라. 무슨 일이 생긴지 난 모르겠어. 그럼 크기 줘야지. 200픽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크기를 퍼센트로 줬을 때도 부모 자격이 있는 애를 찾는다고요. 그러면 얘한테 부모 자격을 굳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새로 고쳐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는 앱솔루트 줬단 말이에요. 그럼 TRS 10번에다가 부모 자격 줘요? 여기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이렇게? 그럼 부모 자격 있는 애로 싹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별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100%. 그래서 TRS 10번 박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두 개가. 맞아요? 네, 부모 자격을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크기를 200픽셀로 하거나 부모 자격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드스를 2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퍼센트를 주게 되면 가로 크기를 200픽셀로 준 이유는 100% 기존에 이미지가 100% 되어 있는데, 그죠? 이 앱솔루트일 경우, 앱솔루트는 크기가 퍼센트 단위일 때 어떻게 한다고? 부모 자격이 있는 걸 찾는다고요? 부모 자격이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정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모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 자격이 아무도 없으므로 보이는 화면이 기준됩니다. 이때 뭐 한다고요? 샵 트랜스 10 여기에다가 10의 렐러티브를 줘서 부모 자격을 주어도 되고 이미지 자체를 픽셀로 크기를 한정해도 된다. 그중에 나는 지금 크기를 한정했어요. 여기서는 크기 한정. 이해되시죠? 네. 요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는데 이건 왜 100%일 때는 왜 그렇게 된 거야? 난 크기를 그냥 할게. 젠틀 앱솔루트 상태로 그냥 쓸래. 부모 자격 안 주고 그냥 할래.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부모 자격 줄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저는 그 선택자를 하나 더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TRS 10번 위에다 써가지고 렐러티브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아서 이미지 크기를 200으로 준 겁니다. 확인해 봅니다. 이미지 크기는 200으로 딱 해서 버거미가 여기서 보시면 제 밑에 있죠, 얘. 네. 얘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온 상태고요. 유정이는 여기 있고요. 버거미를 안 보이게 해볼게요. 디스플레이는. 네, 유정이가 밑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보검이 유정이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넌 한번 보검이한테 해봤더니 유정이가 보였어요. 자, 유정이는 좀 회전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보검이 지금 4개로 돼 있어요. 보검이 처음 상태, 보검이 오버 상태. 즉 이미지가 2개니까 라스트 차일드 썼어요. 보검이 2번째 있으니까 요거부터 이해하세요. 선택자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트랜스 10번 이미지의 라스트 차일드 보검이 라스트 차일드 보검인데 트랜스 10이라는 박스에 오버신 것과 아닌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정이는 첫 번째 이미지거든요. 네, 퍼스트 차일드가 유정이고요. 여기에 오버 아닌 상태하고 오버인 상태, 오버인 상태 이렇게 2가지로 그래서 4개 해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정이가 처음에 반 돌아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검이를 한번 돌려볼까요? 처음에 2번 보검이가 오버시 돌아가면 되죠? 제일 먼저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이거부터잖아요. 보검이 오버 상태 오케이. 보검이 돌려봅시다. TF 로테이트 Y축으로 돌리는 거죠. TFRY TFRY 그래서 90도 돌려볼까요? 숫자까지 쓰면 안 나오죠. 안 나와. 여기까지 나오면 좋은데 그죠? 90도를 돌려. 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마우스 오버시에 돌아가는 거. 돌립니다. 돌아가지.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럼 유정이가 뒤에 접어져 있다가 펼쳐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가는 방향만 먼저 해볼게요. 지금 기본 0.6초 잡혀있는 속도로 지금 가는 거고요. 이징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면. 자, 먼저 보검이가 오버시 돌았어. 2번에다 했어요. 그럼 유정이는 처음에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정이 처음에 Y축 회전 상태 만들어 볼게요. TRS, 아니. TF, 트랜스폼, 로테이트 Y를 해주는데 얘는 90도가 이미 돌아가 있어야 된다. 3번에다가 3번 유정이 처음 상태를 해줍니다. 90도 돌아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럼 이제 보검이가 돌아갔을 때 유정이가 안 보이면 돼요. 보검이가 돌아갔는데 뒤에 아까 유정이 보여줬는데 유정이가 지금 90도 딱 돌아간 상태라서 보검이가 돌았을 때 유정이가 안 보이면 돼요. 그거 확인해 봅니다. 확인되시나요? 요 상태까지 제가 푸시를 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정이가 돌면 되죠? 유정이가 돌아. 여기서. 트랜스폼 4번이에요. 트랜스폼 로테이트 Y TFRY 이렇게 그러면 요 유정이는 원래 0도로 돌아오면 돼요. 0도, 0D지. 0도로 돌아오면 되는데 왜냐하면 똑바로 보여야 되니까 거기 글씨도 써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0도로 다시 돌아오는데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게. 그래서 돌아오는데 같이 돌면 안 될 거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태를 한번 살려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요. 보검이가 돌 때 유정이도 돌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요, 마치. 꽃이 피고 뭐 날개가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는 얘도 똑같은 크기로 해놓을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돌고 돌아야 돼. 돌고 돌아야 돼. 돌고 돌아야 돼. 네, 이렇게 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태는 유정이가 기다렸다 돌아야 돼. 근데 시간을 좀 짧게 할게요. 시간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속도 조정도 해야 되는데 가속도 조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먼저 보검이 오버시에 3번에다가 지금 이거 돌았죠? 여기다가 시간을 좀 줄여서 해놓을게요. TRS? 네, 트랜지션은요 0.6초 잡혀 있는데 0.4S 0.4초로 하고요. 프로퍼티부터 썼어야 됐구나. 잠깐만. 프로퍼티는 트랜스폼 올 하셔도 물론 되겠지만 저는 트랜스폼만 시간을 따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0.4S 0.4초 트랜스폼만 0.4초
그리고 가속도는 아직 먹이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요걸 복사해서 유정이한테도 복사해서 붙여넣었어. 이거 3번 뭐야? 잘못 붙여넣었다. 이 보검이한테 보검. 잠깐만. 이게 보검이한테 가 있는 보검. 2번에 들어가 있는 거야. 2번에 트랜지션. 요걸 여기다 넣었어. 트랜지션 변경은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사실 네 군데 다 있긴 해야 돼요. 이것도 여기도 있어야 돼. 유정이 처음 상태에도 사실 있어야 돼. 전부 다 있어야 돼. 이거 전부 네 군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군데 다 붙여놓을게. 일단 다 붙여놓을게. 트랜지션은 네 군데 다 들어가게 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걸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트랜지션, 트랜스폼 0.4초는 전부 다 주시고요.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0.4초가 네 군데 다 들어갔어요. 네, 한 군데 빠짐없이 다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보검이 오버 상태하고 유정이 오버 상태를 비교해 봅시다. 자, 보검이 오버 상태일 때 0.4초 동안 돌거든요. 그죠? 바뀌었어요. 0.4초 트랜스폼 0.4초로 넣었어요. 속시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유정이 오버 상태일 때 얘가 보검이가 돌 동안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시이직, 이직은 좀 이따 줄 거고요. 지연 시간을 0.4 하면은 0.4 있으면 0.4초 기다렸다가 0.4초 돈다고. 그래서 위에 설명이 그거예요. 보검이 0.4초 돌 동안 기다렸다 0.4초 돌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최초거 한번 맞춰봅니다. 오버예요, 오버. 4번에다가 넣었어요. 4번에다가 기다리는 시간 넣었어요. 기다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다렸다 도는지. 이게 올 거지? 그치? 지금 이제 돌아갈 때는 아직 안 돼 있고 올라갈 때만 보세요. 올라갈 때만 보검이가 돌고 유정이가 그 다음 돌고. 되죠? 되는겨? 근데 이제 여기서요 가속도는 이따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는 어때요? 올라갈 때 이렇게 하고 돌아갈 때는 유정이가 먼저 돌고 보검이가 기다렸다가 돌면 되거든요. 빠져나갈 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해줍니다. 빠져나갈 때는 3번하고 1번하고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처음 상태. 돌아올 때가 처음 상태거든요. 1번에 처음 상태 돌아옴. 3번에 유정이 처음 상태 돌아옴. 돌아올 때 상태거든요. 그럼 돌아올 때 유정이부터 돌아야 되죠? 유정이부터 도는 거 맞고요. 그러면은 보검이가 처음 상태로 돌아올 때 로테이트 상태를 여기다 써줄까? 여기다 써줄게. 첫 번째 로테이트 상태 없거든요. 트랜스폼 로테이트 0DEG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0도로 안 써놔도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0도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전부 다 쓸게요. 이거를. 자, 그러면 첫 번째도 트랜스폼이 있어요. 근데 보검이가 몇 초 기다리라고? 여기 0.4초 기다리라고. 0.4 돌아올 때 0.4초 기다려. 이렇게 0도로 돌아오면 0.4초 기다려.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게 1번에 들어가 있어요. 1번. 보검이 원래 상태에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올 때. 그럼 기본적인 동작은 끝났어요. 이직만 조절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끝났어. 확인해 보세요. 올라갈 때, 나갈 때. 올라갈 때, 나갈 때. 네? 된 거지?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가속도가 이즈라는 기본 가속도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리게 출발했다, 조금 느리게 도착했다 하니까 이거 꼽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후훅, 후훅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게 기본 가속도 때문에 그래요. 가속도를 우리가 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문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하려면 가속도가 이래야 돼요. 얘가 처음에 가속도가 이렇게 잘 안 보이네. 가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빠른 가속도를 받아서 느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느리기가 뭐냐면 is in이 처음에 느리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리기가 is out이에요. 그러니까 보검이가 is in으로 느리게 했으면 빠른 속도인 상태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is out이에요. 이렇게 is in, is out. 이렇게 받아주시면 가속도가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를 받아서 느려지는 걸로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해 볼게요. 자, 처음에 오버 상태 볼게요. 보검이 오버 상태 2번으로 갑니다. 90도로 도는 거 맞죠? 그리고 0.4초 동안 돌죠. 근데 속시이지, 속성, 시간, 이징, 뒤에다가 이징 추가, is 처음에만 느려. is in 쓰시면 처음에만 느린 거예요. 끝에는 가속도가 올라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is in이에요. 네. 그러면 유정이는 0.4초 기다렸다가 돌잖아요. 그러면 2번에다가 is in 두셨으면은요. 밑으로 내려가서 4번에다가 유정이 오버 상태죠? 4번 유정이 오버 상태에다가 속시이지 속성 시간 이징 요 사이에다 넣어야죠. 사이에다가 is out 빠른 속도를 받아서 끝날 때만 느려지는 거예요. is out만 있다는 건 처음에는 속도가 원래 속도로 가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오버시 2번하고 4번 조절했어요. 2번, 4번 is in으로 보고미가 들어오고 그걸 받아서 is out 끝날 때 천천히 해주시면 얘가 아주 중간엔 빨라요. 중간엔 빨라야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돌아갈 때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처음에 열릴 때 자연스럽게. 웃가 하지 않고 이렇게 웃가 하잖아. 돌아올 때는 갈 때는 수아 이렇게 한다고요. 수아 이렇게 진짜 도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주시고 반대로 돌아갈 때 이제 마찬가지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유정이가 처음 상태 3번이에요. 유정이 처음 상태로 돌아올 때 먼저 출발하잖아. 얘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출발할 때 is 처음에 천천히 is in으로 얘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is in 속시이지 지연 시간 없고 바로 출발하는데 이징이 처음에 천천히 그러면 보검이가 돌아갈 때는 0.4초 기다렸다가 1번으로 가셔가지고 속시이지 이징 지연 그럼 얘는 중간에 빠른 속도를 받아주고 끝날 때 천천히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반대로 돌아갈 때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이징까지. 그러니까 속시이지로 이렇게 세밀하게 세팅을 해줘야 동작 같은 이런 의도된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세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세팅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돼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푸시 한번 해놓고 테스트 해볼게요. 사, 수아, 수아, 수아 이렇게 수아, 수아 되게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동작이 잘 맞는지 또 이렇게 체크가 이해 체크가 잘 됐는지 잠시 보시고 이걸 갖다가 스타벅스에다 바로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체크해 시간. 네, 제가 그 이징에 대한 얘기를 밑에다 써놨거든요. 여기 트랜지션에서 이징 가속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했는데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라고 따로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속성명을 속시이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잡았지만 따로 얘만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고요. 타이밍 설정에 따라 빠르게 조정. 기본값이 이즈예요. 애니메이션 전후 약간 느려지고 이즈인 처음에 천천히 마지막에 원래 속도 이즈아웃은 처음에 원속도 마지막에 천천히 이즈 인아웃은 처음과 마지막에 천천히 이즈보다 가속도가 그 정도가 강해요. 리니어라는 게 있고요. 일정한 속도. 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W3 스쿨쇼에다 제가 링크를 걸어놔서 열어보면 이렇게 가속도 나오는 애들이 쭉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그래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같은 속도로 얘는 같은 속도로 쭉 리니어. 이즈 인, 이즈 처음과 마지막에 좀 천천히. 이즈 인은 처음에 천천히 빨라져 탁. 처음에 빨랐다가 마지막에 쓱. 그리고 이즈 인아웃은 처음에 천천히 마지막에 천천히. 이걸 이제 가속도로 딴 걸로 표현하시면은 동시에 움직이게 해야 더 잘 보이는데 동시에 움직이게 호버를 이거 동시에 움직이게 한번 해볼까? 바디에다 걸어버리세요. 이거 지금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한번 열어보세요. 가속도 보시라고요. 가속도 하나씩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려면 동시에 걸어야지 편하잖아. 이 옆에 보시면 DIV의 호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디에 호버 밑에 있는 DIV 이렇게 걸어버리시면은 바디 위에 올라왔을 때 DIV가 동시에 다 움직이겠지? run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가속도 비교되죠? 나갔다 들어왔다 해봐. 리니어는 똑같은 속도, is in out. 결국은 도착하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가속도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아시겠어요? 네. 되시겠죠? 네, 이걸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감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로운 가속도 설정이 있거든요. 브라우저에서 가속도 곡선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그게 바로 큐빅 곡선이에요. 큐빅 베지어라고 해요. 큐빅 베지어. 그래서 6번 예시 W3 스쿨스에 전부 다 있어요. 큐빅 베지어. 가속도를 전부 특이하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속도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치로 설정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수치 설정은 내가 브라우저에서 새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큐빅 배지요. 근데 여기서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여기 가속도 내가 먹인 거 여기 있거든. 여기 이렇게 곡선 모양 나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찍어 보시면 얘를 이렇게 찍으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곡선을 내가 바꾸면 배지어 곡선이 돼요. 가속도를 처음에 빠르고 마지막에 느리고 이런 식으로 확 빨았다. 가속 곡선 바꾸면 그렇게 가잖아. 확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ጭ 이렇게 멈춰나. 이런 특이한 가속도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은 밑에 큐빅 베지어라고 여기 네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이런 수치가 여기서 생성이 된다고. 이런 수치. 큐빅 베지어 곡선을 내가 곡선을 땡겨가지고 바꿔놨더니 이런 가속도 설정이 나와. 우리가 뭐 이거 수치를 어떻게 기억해가지고 맞추겠어? 그러니까 여기 브라우저에서 한번 해주시면요, 큐빅 베지어 곡선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속도를 이쪽에 처음에 빠른 거지 여기가 올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까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설정은 브라우저에서 가속도 곡선을 변경하여 수치를 생성한다. 생성된 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한다. 만들어진 애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특별히 지금 가속도를 막 바꿔서 할 애가 별로 없어서 일단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큐빅 베지어라는 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제 쓰면 됩니다. 이거는. 되겠지? 네. 그래서 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체크만 해놓으시고요. 요거 이제 도는 거.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갔는데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중간 페이지에 스타벅스 같은 이런 페이지가 나왔는데 이거 돌리는 거 구현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억이 딱 나는 거지. 나 이거 만든 적 있는데 이런 소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소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바로 들이붓기를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경력자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의 구현에 비슷한 소스가 이미 있어 내가. 그럼 갖다가 붙여서 탁 집어넣어.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조정을 해서 바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만들 때는 일주일 걸렸던 거를
한 이틀? 하루 이틀에 딱 끝냈어.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 어디에 제가 파견을 들어가가지고 어떤 기능을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일정을 그 기능에 대한 것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내가 3일 만에 딱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문이 나. 그때 박 과장이었거든요. 박 과장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 빨리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일이 나한테 더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만드니까 야 그 문제 박 과장한테 보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저 실은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잘 걸려서 빨리 한 겁니다. 내가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했어. 아니 원래대로 그만큼 걸려야 되는 거라고 원래. 그러면서 막 빨리 안 한 척 하느라고 진짜 혼났어. 그러니까 빨리 했더라도 테스트 기간 계속 테스트하고 계세요. 됐어요? 아니 아직 안 됐어요. 제가 5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만들어서 다. 그럼 3일 동안 테스트 하시죠. 네이버 뉴스를 보든 뭐 톡을 하든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중간에 테스트를 계속 하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셔야 돼요. 빨리 해서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틀 걸리면 4일 걸린다고 그래야 돼요. 네, 2배, 1.5배 내지 2배는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건 내가 팁으로 항상 말씀드려요. 너무 솔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테스트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스벅이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어느 쪽 버튼, 새 파일, 스벅.html, 스벅.html로 만들어요. 스벅. 스벅 HTML. 네, 엔터 치시고 기본 파일 느낌표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만들고요. 느낌표. 네. 그 다음에 여기 enK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엣지만 지워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K, 컨시 K. 뷰포트 그냥 놔두시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기본 꼭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요즘은 이거 안 들어간다 없어요. 모바일 뷰포트 이런 거 기본으로 꼭 넣는다고. 스타벅스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파일. 오케이. 여기 스타일 시트 스타일. 정말 순식간에 만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번에다 만든 걸 그대로 한번 녹여볼 겁니다. 백그라운드 깔고. 자, 여기다가 BG만 깔아볼게요. BG, 백그라운드, 세계방고, 윙크. 뭐야? 바디에다 넣는 거. 뭐 하고 있는 거지? BG, 백그라운드, 세계방고, 윙크. 색은 검정색. 그 다음에 이미지, URL. 네. 땡/, 스타벅스 img라는 폴더 밑에요. 리저브 BG라는 데가 있어요. 그걸 집어넣으세요. 네, 반복하지 마세요. No repeat. 그 다음에 위쪽에 붙으세요. 위쪽부터 나오세요. 탑 슬래시 가로 꽉 채우세요. 100%. 비율 유지하세요. 100%로 잡아보겠습니다. 검정색 배경에 URL 쫙 들어가 있게 이미지가 요 이미지가 나오게. 바디에다가 있어요. 바디에다가.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띄워보세요. Alt A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꽉 차게. 만약에 이게 좀 줄이면은 당연히 좀 작게 변경되겠지만. 나오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쪽에다 만들 거니까요. 그 밑에 우리가 돌아가는 애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요. 그냥 여기 이거 갖다 붙일게요. 우리 보검이 10번에 있는 애를 카피해 오세요. 이걸 카피해 오세요. 유정이 보검을 카피해 오세요. 그대로 카피해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만약에 비슷한 케이스에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냥 붙여넣는 거예요. 그리고 ALT는 남겨두면 안 되겠지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미지만 바꿀게요. 슬래시 스타벅스 이미지 밑에 있는 리저브 매달 2번
2번이 밑에 깔리고 그리고 요거는 매장 안내라는 이미지거든요. 매장 안내. 네, 매장 안내. 여기다가 매장 안내. 두 번째 이미지는 땡 슬래시 스타벅스 이미지에 리저브 매달 01번 이미지를 넣으세요. 리저브 매달 01. 요거는 스타벅스 별만 나와요, 이미지. 별.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끔 딱 해주시고요. 아이디 이름 안 바꾸고 그냥 쓸게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인덱스 페이지에 있는 스타일 시트에다가 내가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10번에다 코딩한 걸 가져오면 트랜스 10번의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로 코딩해 놨잖아. 그러니까 먹히겠지. 여기 지금 되게 크게 나오거든요. 여기로 가셔가지고요. 우리 여기 코딩한 거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번으로 요거 세팅한 거. 10번 어쩌고 한 거부터 이징 설명 빼고 여기까지 쉬프트 클릭했어요 저는요. 어쨌든 여기까지 잡으신 다음에 일부러 설명까지 다 넣었어요. 똑같은 애를 갖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애를 여기다 붙여넣기 딱 해요. 헌알비 줄맞춤만 한번 하고. 이거 너무 옆으로 나오네. 잠깐만 이거 주석은 좀 지울게요. 주석이 너무 길어. 네. 위에 주석은 지웠어요. 그래서 10번이 뭐예요? 세팅. 앞뒤에 있는 이미지 뒤집어가지고 보이게 하게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넣은 거죠? 네, 10번. 그래서 뭘 바꿔? 네, 바쁘면은 주석도 안 바꾸고 보검이라고 이렇게 유정이라고 써있는 이런 주석을 가끔 쓸데없는 상관없는 주석이 써있는 코드들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유지보수 하다가 전혀 다른 설명이 막 써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유정이 보검이는 있지도 않은데 보검이 오버 상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누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똑같은 상태고 여기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 트랜스 10번만 크기를 좀 조절하시면 끝나요. 여기 사이에다가 요거만 쓰세요. 트랜스 10번 크기가 위드스 334 좀 크거든요. 334 픽셀 하이트 334 픽셀 똑같이 만드시고 마진 100 픽셀 일단 주고 양쪽 오토 하시면 가운데 오거든요. 네, 요것만 맞춰놓고 이미지 아까 바꿔놨잖아요. 요것만 하세요. 기본 박스 가운데 크기하고 가운데 오게 한 거예요. 요것만 딱 해주세요. 박스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딱 열어서 보시면 이미지 크기도 여기다 안 해놨구나. 이미지 어디 갔어? 요거요. 위드스 200이지? 위드스를 334로 맞추셔야 돼요. 위드스 334 픽셀. 네. 334예요, 바로. 이렇게 되죠?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끝났죠? 네. 끝났어요. 똑같아요. 끝났어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순식간에 이 부분을 구현을 했어요. 네. 업데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식사 이제 후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로봇 그 애니메이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